안녕하세요. 반호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. 오늘은 치아 재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 재교정은 말 그대로 교정 치료를 한번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헝클어져서 조금 더 좋은 치아나 아니면 인매를 가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다시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. 재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교정을 했어요. 이제 그때는 이를 안 빼고 교정을 했는데 막상 성인이 돼서 보니까 입이 좀 나와 있는 거죠. 이는 가지런하지만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한 달 전에 교정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이는 가지런한 것 같은데 이가 잘 안 씹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교정 치료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교정 치료는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지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나중에 치료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대부분 경우 좀 의사소통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또 환자분이 잘 못 오시거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죠.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오시거나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2년이라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근데 환자분은 2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안에 끝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막상 떼고 나니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.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다시 한번 교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30년, 40년을 잘 살아오신 분의 입안을 바꾸는 거죠. 그런 분의 입안을 이를 빼서 기간이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바꿔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바꿔놓은 결과물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. 반면에 그냥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게 되면 치아가 앞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가 좀 적게 되겠죠. 교정 치료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. 예를 들면 아랫입술은 그대로 요 위치가 너무 좋고 윗입술만 들어가길 원하는 분이 계세요. 아래 위가 있으면 당연히 아랫입술에 윗입술 치아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만 들어가길 원한다는 곳은 정상적인 치아 맞물림이 아니라서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재교정 할 필요가 없는 분들, 예를 들어서 교정이 끝난 지 한 4, 5년이 지났어요. 그러면 약간의 치아의 변화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변화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과연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얻어지는 결과가 그걸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이가 더 틀어지거나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면 교정을 한번 고려해보세요,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. 재교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 이유는 다른 분이 한번 교정치를 해놓은 것을 결과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, 일단 한번 치아가 움직여진 곳은 다시 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 재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치아 맞물림이 썩 좋지 않아요. 쓰러진 치아도 많이 있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보시면 되겠고, 또 재교정 원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크세요. 그래서 당연히 더 세세한 치아 움직임을 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.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 재교정은 처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재교정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이동시켜 놓은 치아가 그쪽 부위 뼈가 없거나 하면 오히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야 이를 또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콜티코토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치아를 움직일 수도 있고 뼈가 없는 부분에 뼈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교정에 있어서 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재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명심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.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그 결과치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다, 이런 교정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. 치료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게 좋겠습니다.
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유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쓴 치아를 치과 의사가 몇 년 만에 옮겨놨는데 그것을 최대한 그 자리에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유지장치고요. 유지장치를 아무리 잘 쓰시는 분도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유지장치를 쓰더라도 변화가 안 생기게 하려면 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, 혀 끝을 위쪽 치아의 뒤쪽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 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숨을 쉬는 분이 계세요. 입을 벌리면 혀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치아 뒤쪽에 닿게 되거든요. 그건 고치는 게 필요하고, 주무실 때 이제 유지장치를 끼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때 이를 무시거나 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우리가 치아에 불필요하게 큰 힘이 가해지면 붙여놨던 유지장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떨어질 확률이 커집니다.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, 혀로 자꾸 치아를 내미는 분들, 이를 많이 갈거나 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교정 이후의 유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다시 한번 교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교정 치료 끝나고 나서 드린 유지장치, 환자분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썬블락이라 생각해 주세요. 그래요.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거는 매일 바르시면서 이 장치 쓰시는 거는 싫어하세요. 치아도 어떻게 보면 피부의 일종이거든요. 피부에 드리는 노력과 비용과 그런 거 절반만 치아에 투자하셔도 사실 오랫동안 좋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치아도 피부의 일부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어박 11 치과 최재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